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캔틸레버 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틸레버 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가장 많이 본 단순보랑 비교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캔틸레버 보든 뭐든 일단 정종 구조물을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정종 구조물이 뭐예요? 그죠? 정종 구조물은 구조물 자체로 불안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지금. 그죠? 물론 식으로 하면 뭐 평형 방정식이 우리가 x방향 평형, y방향 평형, 그리고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뭐 특정 점에서 평형, 이 모멘트 즉 이렇게 방정식 3개, 그런 다음에 미지수 3개, 이렇게 되면 정정 구조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핀 지지는 어떻게 돼요? 수직 반력과 수평 반력, 즉 요 반력이 있다는 건 반력은 리액션인데 반력은 즉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지지 조건은 즉 수직력과 수평력에 저항한다는 거고, 이 롤러단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이렇게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거는 수직 하중에 대해서만, 얘가 롤러단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얘는 딱 반력이 생겨서 저항하는데 오른쪽으로 딱 하중을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쭉 간다고요. 쭉. 왜냐면 롤러단은 수평에 대한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두 롤러단이면 이거는 구조물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왜냐면 불안정하다. 왜냐면 뭐 반력도 2개여서 뭐 저희가 많이 계산하는 거 있죠. 구조역학에서 정정 판별할 때 그 계산해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하중 작용하면 수평 반력이 얘도 저항 못하고 얘도 저항 못하니까 쭉 간다고요. 그냥 이 건물로 따지면 건물이 쭉 이동하는 거예요. 하중 주는 대로 얘가. 그쵸? 이렇게 불안정한 거는 안 된다. 그쵸?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쪽에 롤러다니면 한쪽이 무조건 핀이었을 거다. 그래야지 뭐 수평으로 이렇게 힘에 대해서도 딱 저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정정 구조물이 되니까. 물론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미지수가 더 많은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하면 여기 이렇게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두 개죠? 그럼 하중에 따라서 뭐 수평력 작용하고 하면, 이런 거는 저희가 아는 그걸로만은 못 풀어요. 부정전까지 넘어가는 거고, 이 녀석도. 이거 사실 3개인데 3개. 반력이. 즉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부정정은 나중에 할 거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단순보, 갤버보 이런 거 뭘 했다고요? 네. 다 정정구조물. 정정구조물은 어떻게 된다? 요약하면 정정구조, 평형 온리,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정구조는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는 3개일 거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롤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4개 아니냐? 여기 3개, 여기 하나 수직 반력 있고, 여기 수직, 수평, 이렇게 모멘트에 대해서 3개, 그럼 4개인데, 이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내부 힌지가 있는, 그죠? 모멘트에 저항할 수 없는 내부 힌지가 있는 걸로 해서 정정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바로 갤버보였죠. 갤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어쨌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고, 그냥 캔틸레버 보 역시도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캔틸레버 보는 뭐가 다르냐? 이 핀 조건과 이렇게 핀 조건과
롤러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얘네들은 반력이 2개, 저항하는 성분이 2개. 롤러다는 저항하는 성분이 하나, 얘는 2개.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되냐? 얘는 수직에도 저항하고 수평에도 저항하고 회전에도 저항한다 라는 거가 첫 번째 알아야 돼. 캔틸레버는 수직, 수평, 회전에 대해서 다 저항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휩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핀이었다, 이렇게 하중 작용했다, 어떻게 돼요? 쭉 돌아갑니다. 저항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없애버리고 여기서 쭉 누르면 쭉 돌아가겠죠. 그냥 이렇게, 물론 시소가 이렇게 있어도, 그냥 자체로만 있어도 뭐 이쪽 누르면, 그래서 우리가 시소를 타잖아요. 이쪽을 누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을 누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회전에 대한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쵸? 즉 이렇게 있으면 안정하지 않다고요, 이런 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약해 처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흙에다가, 옆에 벽에다가 이렇게 철을 쫙 뚫어서 박아놨어. 그 다음에 하중을 딱 작용해. 그럼 얘가 눌러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휙휙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쫙 저항한다고요. 그죠? 저항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저항해요? 회전에 대한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고요. 즉 캔틸레버 보고, 즉 반력은 저항한다 그랬죠? 회전에 대한 저항과 플러스 수직, 수평에 대한 저항이 있다. 그게 다르다. 그게 앞에서 했던 단순보와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수직, 회전에 대한과 수평, 수직에 대한 저항이 있으면 반력이 어떻게 된다? 수직, 수평, 회전 3개다. 그죠? 이거 자체로, 즉 미지수 3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없죠. 정전구조물에서는 캔틸레버는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아닌 이상, 갤버보가 아니다. 갤버보 이 중간에 이렇게 내부 힌지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롤러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즉 이 갤버보는 갤버보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은 알아셔야 될 건, 캔틸레버는 반력이 3개다. 그럼 이 자체로 평형방정식 3개에서 정전구조물이고 회전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한번 그러면 푸는 방식은 똑같다. 동일하다. 완벽하게 동일하다. 온리 평형방정식만으로 풀 수 있고 완벽하게 동일하다. 풀어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있고, 가장 간단한 하중, 이렇게 하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력 뭐가 있죠? 이렇게 수직, 수평, 회전에 대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fx 이게 a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직 반력 va, ha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 ma, 반력이 모멘트도 저항한다. x방향 평형 조건식 하면 ha는 0이죠. 수평 반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구나. 됐고, y방향 0이다. 그러면 항상 방향을, 윗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가정하고 식을 전개하겠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음수가 나오면 반대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va 마이너스 p죠? 이꼴 0. 그럼 어떻게 돼요? va는 p죠? 플러스 나왔네요. 그냥 마이너스 안 붙고. 그러면 윗방향으로 p가 작용하겠구나 알 수 있고, 그죠? 이 p 값은 그냥 양수라고 했을 때, 이게 음수면 또 막 뒤집히고 이러니까 일단은 요거대로 간다. p다. 윗방향으로 숫자 뭐 여기 예를 들어 10kN이다 뭐 20kN이다 이렇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위로 p가 작용하겠다. 반력은, 수직 반력은. 그런 다음에 마지막 모멘트 a는 0이다. 계산하면 내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겠다. 그러면 내가 가정한 방향이 마이너스죠. 반시계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ma, 내가 반시계 가정했으니까 플러스 a점을 기준으로 p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a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중 p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모멘트는 힘과 거리다. 거리가 여기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이다. 그러면 플러스 PL이 0이다.
아, 그러면 MA는 어떻게 된다? PL이다. 플러스 나왔네? 플러스니까 여기서 플러스니까 시계지. 뭐 마이너스가 반시계지가 아니고 지금 가정을 마이너스 반시계로 했는데 플러스가 나왔죠. PL이 나왔죠. 그리고 즉 방향은 내가 가정한 방향대로 나온다. 반시계로 나온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 똑같으니까 SFD랑 BMD 한번 그려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SFD 계산하면 쭉 플러스 어떻게 돼요? P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P 플러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거동을 하겠다 라는 거 예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보면 여기다 하중을 P로 가한다 하면 이렇게 휠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어떤 모양? 전체적으로 변형 형상이 어떤 모양이라고? 이 모양. SFD가 다 플러스로 나온 게 이상하지 않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호와 SFD의 부호와 변형 형상이 연결된다는 거가 조금 어색하시면 꼭 관련된 부재력의 부호는 변형 형상이 결정된다는 거를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셔야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BMD 이렇게 되면 봤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있고 반력이 이렇게 반시계로 PL이 있는 거죠. 반시계로 MA가 PL이니까. 그리고 수직 반력이 윗방향으로 P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를 사실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쪼개면 지금 이렇게 있고 아주 쪼개면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가 이 단면력을 계산해서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도 평형은 만족한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부 단면력 및 내부 평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걸 평형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여기 P가 있으면 수직 평형 이루기 위해 내부적으로 P가 작용할 거고 여기가 PL 작용하니까 이렇게 이거에 대한 평형 이루려고 이렇게 PL 작용하죠. 그죠? 즉 어떤 부재가 있는데 이렇게 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PL 작용한다. 그럼 얘는 퀴즈 1번 이렇게 휠 거다. 플러스로 2번 아니다. 이렇게 휠 거다. 음수로. 왜냐면 이거 모멘트의 변형 형상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용되니까. 정답은 이거죠. 막대를 이렇게 휘면 한번 휘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이게 만약 반대로 이 1번을 고르셨다면 잘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직접 어떤 종이나 이런 거를 확 이렇게 휘어 보시면 이렇게 된다. 즉 상부가 인장이다. 상부가 인장이다. 마이너스다. 우리는 BMD를 어떻게 그린다? 인장측 기준으로 그린다. 그러면 위가 인장이다. 위로 쭉 PL만큼 올라오고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증가하죠? 왜냐면 모멘트의 변화율이 전단력이니까 전단력의 면적이 모멘트다. 쭉 증가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즉 부호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인장측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위로 그렸고 변형 형상은 이렇게 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형하는구나. 음수로. 근데 그죠?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상부가 인장일 거다. 이 지금 힘의 거동은 캔틸레버에서 하중 위에서 아래로 떨구면 전체적으로 걸쳐서 변형이 이렇게 될 거다. 변형 형상이 그렇게 됩니다. 어디가 제일 심하냐? 단부 쪽이 제일 변형이 많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여기가 잡고 있으니까, 잡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요 끝에다가 캔틸레버에서 하중을 딱 주면 콘크리트 기둥이나 이런 거 어디가 먼저 파괴돼요? 요 단부가 먼저 파괴됩니다. 캔틸레버는 나중에 그것도 볼 겁니다. 당연히 여기 모멘트가 크니까 걸리는 하중도 크니까 그죠? 더 세게 그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먼저 파괴될 거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캔틸레버도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캔틸레버는 단순부와 다르게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있구나. 그리고 항상 SFD나 BMD는 평형 조건식으로 구하는데
부호는 변형 형상으로 결정한다 라는 것까지 꼭 아신 다음에, 그리고 캔틸레버는 담부가 가장 취약하다 라는 것까지 아신 다음에 이번 정리도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